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쿠마라는 아이인데요. 쿠마는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쿠마는 수술을 하게 됐고요. 수술은 일단 이 뒤통수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 조직을 누르고 있는 소뇌 및 아니면 연수, 척수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를 해서 그 부분의 압력을 해소해주는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다시 누르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감으면서 조직이 흉터처럼 생기듯이 다시 조직이 자라면서 누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눌리지 않도록 티타늄 같은 재질로 덮어서 머리뼈를 평형해주는 그런 수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 38.1도 나왔습니다. 무서워 죽겠다 그냥. 용맹스럽다. 알았어. 네, 쿠마는 수술은 잘 끝났고요.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일단 큰 문제 없이 잘 끝났고 오늘 했던 수술은 일단 키아리 유사 기형에 대한 수술, 머리뼈 후두골 쪽을 감압, 후두공 감압술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 눌려있던 조직들을 제거해줘서 신경조직을 압박하고 있는 조직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줬고 또 하나의 중요하게 증상에 영향을 줬던 부분은 AA 밴드라고 해서 1, 2번 경추뼈 등 쪽으로 조직들이 자라서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사지 쪽에 약간 마비 증상으로 생기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줬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잘 깨어나서 수술도 잘 됐고 여기 마취도 잘 깨어나서 회복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쿠마 보는데 얘 쿠마 수술이 잘 끝났고요. 얘 뭐야? 여기 마취도 잘 했습니다. 쿠마는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증상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신경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상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막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심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척수공동증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술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해주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완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 기간이 오래되고 많이 진행이 될수록 수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가급적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여부는 아이의 상태 그리고 지금 나이 때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느냐 또는 약물 치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수의사와 함께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수술하는 게 좋고 조기에 네. 발견을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네. 정보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척수 공동증도 그렇고 아까 AA 밴드나 키아리 유사 기형 굉장히 증상이 다양한데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있습니다. 목 쪽을 특히 아파한다거나 두통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두통은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기는 좀 어렵고 목 부위의 통증 아니면 이제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안았을 때 굉장히 깨갱거리면서 아파해요라든지 옆구리를 만지면 아파해요라든지 이런 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이나 어깨 쪽 허공을 긁는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척수공동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걸 팬텀 스크래칭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귀나 이런 데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계속 허공에 대고 긁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 또 지금 쿠마처럼 보행이 좀 잘 안 되고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의 어떤 부위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또 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작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키아리 유사기형 또는 척수공동증, AA 밴드 이런 두경 접합부 이상이라는 게 사실 이런 소형견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카발리에 킹찰스파니엘이라는 그런 품종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는 워낙 초소형견들, 뭐 말티즈나 푸들, 치와와, 또 포메라니안 이런 강아지들이 또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강아지들은 또 특히 주둥이가 납작하고 머리뼈가 이렇게 짧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소형견들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특히 갈수록 작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귀여운 얼굴처럼 그런 외모만 선호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보호자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아이가 많이 긁는다거나 보행이 이상하거나 또는 이제 어딘가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뻣뻣한 것 같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는 한번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방법은 사실 이제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에 한번 MRI 촬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MRI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진단되는 경우가 좀 적었을 수 있거든요. MRI 찍기도 어렵고, 하지만 지금은 MRI를 찍는 경우도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한번 MRI를 찍고 진단을 하셔서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지는 전문적인 수의사와 함께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아이의 상태에 맞는 그런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